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오후 12시 4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부터는 그래도 과거와 달리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전이었습니다. 오전 11시경에 2%대 급락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비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은 5에서 10%까지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흰색 보시면 비트코인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급락 후에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노란색 보시면 RSI 역시 패닉셀링 구간인 파란색 선에 근접해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동폭이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리플의 기술적 위치는 오랜만에 비트코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흰색, 어제 저녁부터 밤까지 리플이 730원 정도까지 급등하면서 플러스를 넉넉히 확보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급락에서도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는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의외로 강한 방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리플 XRP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러한 기대감과 기술적 위치들이 현실로 연결되는 날이 곧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분석업체 글라스노드에 의하면 비트코인 단기 홀더 진입가가 현재 63,700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이고, 만약 이 구간이 깨지면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면서 상승장에서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65,000달러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요인 이외에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장시간 박스권을 갖춰서 힘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저마다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1회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투자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다른 하나로 인공지능 AI 테마주에 집중되면서 위험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암호화폐가 매력을 잃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내 핫머니는 제한적인데 현재 AI에 그 머니가 집중되어 있고,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특별한 소식을 만들어내기까지 해당 시장은 횡보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즉 자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투자자들은 AI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암호화폐로 자산이 몰리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암호화폐가 특별한 호재를 만들어내기까지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도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 그 안에서는 또 AI 테마주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면서 호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6월 FOMC 이후에 동일한 위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상승했지만 암호화폐는 지금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적인 이유보다 펀드멘탈이나 암호화폐 본연의 이슈적인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여지는 시장 평가가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단시간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특별한 호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은 연말 통화정책이나 대선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피벗이 언제,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한 분위기에 의해서 가령 CPI 수치의 긍정적 발표로 금리가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인하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거나, 혹은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진다거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시점이 거시경제 현황에 따라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차드 텅 바이낸스 CEO의 경우는 올 연말 이전에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그 이유가 2025년은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있어서 2024년보다 더 나은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올해 말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고 더 나은 거시경제 환경과 더 나은 금리 환경이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2025년에 암호화폐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바이낸스 현 CEO 역시 거시경제 환경과 그리고 금리 환경이 비트코인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현재로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가 되든 10만 달러가 되든 해당 가격으로 가기 위한 횡보세가 조금 더 오래 유지될 수도 있는 점 밸런스 있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플 XRP는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기대감을 일부 가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이슈적인 면에서 비트코인에 비해서 호재로 기대할 만한 이슈가 어쨌든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SEC와의 소송의 최종 판결이 1차적으로 호재로 기대할 만한 이슈이고 또 이 외적으로도 현재 한국과 일본의 블록체인 펀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두 개의 커스터드 업체를 리플이 인수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남미에서 리플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나 또는 내년에 일본에서 열리는 대규모 엑스포에서 XRP 레저가 수백만 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공식 엑스포 NFT를 발행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는 점,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타 암호화폐와 비교해서 언제든 호재로 작용할 만한 요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인플루언서가 비트코인을 6년 전과 비교해서 926%의 ROI를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635%, 금은 85%, 그런데 XRP는 마이너스 7.5%라고 공유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 XRP만 아직 폭발적인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4개의 자산 중에서 향후 5년간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에 대해서 서베이를 진행했는데 XRP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서베이 결과를 떠나서 오늘 이 시점을 두고 ROI를 계산하면 XRP가 그 퍼포먼스가 형편이 없지만 폭발적인 상승은 이 또한 순식간에 만회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암호화폐 시장이 가진 특성이라는 점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리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든 리플의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기사에 의하면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의 다양성을 높여달라는 고객 요청에 따라서 금을 준비금으로 제시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얼로이를 17일 공식 출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테더는 조만간 리플의 경쟁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는 결국에는 고객의 요구를 발빠르게 적용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의 금 준비금을 제시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는 앞으로 토큰화 산업이 또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인지에 대해서 예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리플 역시 이런 토큰화 사업을 계속해서 언급해 가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장목 부총리 겸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로 거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 해당 장관이 대답을 하기를 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드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런 만큼 금융투자 소득세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